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신이 흑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흑인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자, 이 흑인의 우선 머리 스타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머리카락 상태는 사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인종별로 어느 정도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아시안들의 모발은 좀 건강한 편이고 어허. 백인들은 이렇게 가늘고 힘없는 그런 네. 머리카락이고 흑인들은 곱슬곱슬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친 모발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모발로 좀 힘들어하는 인종이 바로 흑인이겠죠. 네. 제 예전 룸메이트 중 한 명이 흑인이었는데 정말 매일 아침마다 머리랑 씨름을 벌이더라고요. 네, 네, 이게 네. 흑인들은 보통 머리 감고 그냥 드라이만 하게 되면 이렇게 곱슬거리고 크게 부풀어 올라서 네, 네, 네. 네. 애프로라고 네, 부르는 애프로 머리.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긴 생머리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고데기로 머리 피고요. 아니면 네. 본드로 해갖고 가발 붙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가발 맞아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길게 닦는 레게 머리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레게 머리와 그리고 풀어헤친 그 곱슬머리, 애프로 헤어 같은 경우 정치인 또는 TV 앵커들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그 직업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레게 머리를 그쵸? 하신 분들은 못 본 것 같은데 못 그 안 보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이 흑인 정치인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죠. 근데 고위직 흑인들 사이에서 이런 레게 머리나 아닌 흑인 본연의 곱슬머리, 아프로 헤어는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기시 되었는데요. 네. 첫째는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하. 네. 그리고 둘째는 여기에 더해서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다. 이런 아하. 인식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의식을 뒤집고 레게 머리를 한 여성 의원이 등장을 했죠. 네,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 당선된 올해 45살 매사추세츠주를 지역구로 하는 아야나 프레슬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승리 연설에서부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성 의원이 레게 머리하고 빨간 립스틱 발라도 되나요? 라고 네. 물었습니다. 이 프레슬리 의원은 사실 당선되기 전부터 레게 머리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네. 의회 입성한다고 이걸 굳이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3년 전에 그 레게 머리를 처음 해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밝혔고요. 네. 마음에 든 것뿐만이 아니라 음흠. 진정한 내 자신이 된 느낌이었다 라면서 또 거기에 파워풀함까지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흑인 정치인 저희가 딱 떠올리면 미셸 오바마 예전 영부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분도 네. 머리가 좀 곱슬인데 맞아요. 그때 영부인으로 계실 때는 계속 머리를 피고 네, 다니셨잖아요. 네. 항상 긴 머리로 이제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근데 지난해 11월에 에센스라는 잡지 표지 모델 사진을 찍어서 나왔는데요. 그때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곱슬곱슬하게 부푼 그 본연의 자신의 머리 그대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이 화보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건데 퇴임 후에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흑인들의 곱슬머리나 레게 등 머리 스타일에 대한 인식을 이 미셸 오바마 여사도 의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미셸 오바마 여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자연스러운 그런 머리를 유지했더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근데 사실 미셸 오바마 여사의 이 화보도 그렇고요. 앞서 언급한 프레슬리 의원도 그렇고 딱 봤을 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게 네.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흑인들이 곱슬머리 그대로 또는 레게 머리를 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건 그것과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여기 더 나아가서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흑인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종의 차별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흑인 앵커가 이 머리 때문에 차별당한 경험을 밝혔었죠. 네, 지난달 미시시피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 미시시피주의 지역 방송 WJTV의 브리트니 노블 존스 앵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경험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앵커는 평소에는 이제 TV에 나올 때 곱슬머리를 다 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출산을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네. 자신의 아이에게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다 해서 머리를 피지 않겠다. 곱슬머리 그대로 방송하겠다라고 상사에게 말을 했더니요. 상사가 그건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 머리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타임즈 같은 경우는 흑인 머리에 대한 혐오가 무시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최근에는 이 흑인들의 그 어떤 고정적인 머리 스타일에 대한 편견을 좀 깨보자 뭐 네. 이런 움직임도 일고 있죠. 네, 최근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 그리고 모델들이 이제 흑인 머리를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하다면서 소셜 미디어에서 관련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 미적 기준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좀 백인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런 미적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흑인판 탈코르셋이다, 흑인 해방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위기고요. 또 흑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고위직 내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연예인의 경우 네.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 흑인들 보면 뭐 거의 다 레게 머리나 이 곱슬곱슬한 앞으로 이 네. 스타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일을 법으로 규정하는 도시도 생겨났다면서요. 네. 뉴욕에서 어. 이런 흑인 머리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차별이다 해갖고 아예 그렇죠. 법으로 차별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20일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헤어스타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래서 레게 머리나 곱슬머리를 이제 허용하지 않는 정부기관이나 직장에서는 벌금까지 물게 했습니다. 이 어허. 벌금이 무려 25만 달러에 달합니다. 와, 그래요? 엄청나네요. 벌금이 최대 25만 달러면. 네. 예. 저도 지금 머리가 짧아서 그렇지 사실은 저도 무지무지한 곱슬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네네. 이 기르면은 머리가 완전히 저 흑인들 이 어. 앞으로처럼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러고 다녔었는데 아. 이제는 긴 머리가 싫어서 짧게 치다가 보니까 지금 뭐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래서 그 앞으로 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제가 잘 알아요. 그렇군요. 네. 예. 아니 상상이 막 되는데요. 머리 네. 이제 애프로 스타일로 하고 다녔을 때의 어. 모습이. 그때 머리 길게 그게 또 일종의 패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때는 네. 머리 길게 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장발 하다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네. 저만 다른 사람들은 쭉쭉 늘어지는데 저만 그냥 보글보글보글했던 기억이 나요. 잭슨 5 포스터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때 그런 네. 모습이셨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네. 야, 저희가 앞서서 이제 미셸 오바마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네. 비커밍이라는 자서전을 썼었잖아요. 저희 네. 가족도 굉장히 오디오북으로 지금 재밌게 듣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 비커밍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자서전이 될 거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의 1,000만 부에 달하는 야. 그런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 측이 어제 밝혔는데요. 이 1,000만 부가 전 세계에서 판매된 인쇄본, 디지털 그리고 오디오북 등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커밍 이 제목 그대로 출간이 됐는데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사우스 사이드에서 이제 미셸 오바마가 보낸 어린 시절부터 해서 백악관 영부인이 되기까지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그리고 생각들을 다 풀어냈습니다. 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외국인 혐오증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실어서 그게 좀 논란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제 비커밍은 자서전 분야에서 새로운 판매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서전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재밌대요, 굉장히. 그 미셸 오바마가 직접 읽어준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가 쓴 거예요? 누가 써준 거예요? 글쎄 뭐 고스트라이더들이 이거 다 분명히 있긴 누가 써준 걸 있지만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본인 저는 스토리 자기가 아닐까요? 쓴 자서전이 아니면은 저는 사볼 생각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 자서전 얘기만 나오면 그거 사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는데 본인이 쓰지 않은 자서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이 써주는 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오바마 여사는 뭐 머리도 자연스러운 곱슬머리로 변했고 책도 잘 팔리고 요즘 잘 나가네요. 네, 네. 잘 네, 나가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코리아